나가게 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로 언어인데요.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 음식을 주문하는 것부터 무언가 하나 구입할 때도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할 나라의 간단한 인사말이나 질문 등을 공부하고 가곤 하는데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언어에 대한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존댓말이라는 특별한 언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혼란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 말 때문에 한국인이 발끈하게 된 사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근육은 평소 사용하는 것만큼 발달한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혀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평소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발달한다고 합니다. 위대한 한글은 받침도 있고 굴려지는 발음도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혀는 고르게 잘 발달해 있는 편인데요. 그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의 언어도 어렵지 않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기본 교육과정에 영어가 포함되어 있어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를 공부하는데요. 요즘에는 일본어나 중국어, 불어 등 다양한 제2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 한국인들의 언어 장벽은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영어로 질문을 했을 때 많은 한국인들이 유창하지는 않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 편했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하지만 그 나라 국민들의 실력과는 별개로 어딘가로 여행을 간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가는 것이 예의일 것입니다. 잘하지는 않지만 더듬더듬 한국말을 하며 도와달라고 하는 외국인을 보면 기특한 감정이 들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증폭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존댓말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은 특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에는 존댓말이라는 개념이 없어 일어나는 해프닝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구독자 143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채널 제이키아웃에 출연한 외국인 메디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존댓말을 잘못했다가 혼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다이소를 방문한 메디는 번역 앱을 이용할 생각이었지만 매장에 와이파이가 되지 않아 핸드폰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더듬더듬 아는 한국어를 총동원하여 직원에게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메디가 한 말은 이불과 쿠션 좀 줘 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직원은 크게 웃으며 친절하게 물건을 내어주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조언을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한국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그때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메디의 이야기 말고도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서 겪은 외국인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이에 공감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한 외국인들의 댓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안녕과 고마워 밖에 모르는 친구와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와 함께 2주 동안 한국에 간 적이 있어요. 나는 평소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있긴 했지만 잘하지는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갔는데 3일째 되는 날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 숙소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용기를 내 전화를 해야 했는데요. 전화를 하기 전 아주 짧은 한국어 단어를 공부하고 했지만 제한된 언어이기 때문에 제대로 말을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주인은 매우 친절했고 경비 아저씨도 매우 친절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를 돕기 위해 노력했고 매우 친절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히 주인의 남편은 매우 많은 영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는 여행하는 국가가 어디든 간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알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나라에 있는 언어로 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영어권 국가에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알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본은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에 기본 한국어를 배우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과 고마워 미안해 같은 것들이요. 영어를 할 줄 알아 와 같은 기본적인 표현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그것이 배워야 할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는 몇 년 동안 한국어를 독학으로 공부해 왔습니다. 재미있고 흥미롭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한국어로 말하려고 하면 조금 부끄러울 것 같아요. 나는 단어를 잘못 발음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 약 4개월 전에 도착했는데요.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지금은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두렵지는 않습니다. 나는 정말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 않고 그 나라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천천히 배우려고 할 수는 있지만 배우고 싶어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방문하려는 것이라면 확실히 다르겠지만 거기에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의 언어를 전혀 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무례하고 진정으로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제주도에 5일, 서울에 10일 정도 머물렀습니다. 한국어로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와이파이만 있다면 여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길을 잃었다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음식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매운 음식과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영어를 사용해도 괜찮았습니다. 당신을 도울 더 많은 한국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의 말처럼 한국에 잠깐 놀러 오는 것이라면 기본적인 한국어만 구사해도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여행을 끝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정착해 친구를 사귀고 일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어를 배워야 할 텐데요.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친절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차근히 배운다면 언젠가는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니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명리씨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